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건이 유출되면서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진 분위기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거 앞두고 자꾸 별로 크게 홍하지도 않고 당내에 엄청난 분란이 있고 반대가 있는 이런 합당을 계속해서 우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의심들이 나오는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한 문건으로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료 합당이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하게 짜여진 문건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밀당을 한 겁니다. 합당 밀약이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 따로 목소리만 높이면 마치 당이 부진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오히려 당을 멈춰 세우고 흔드는 일입니다. 정식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또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이런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저도 신문을 보고 아는, 그리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1월 27일경에 작성된 문건으로 보여지고, 그 문건이 실무적으로 작성된 이후에 대표나 최고위 회의에 보고되고 논의된 바가 없는 그런 문건이라는 거고.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우리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는 한 적도 없어요. 어떤 조건 아니 테이블이 같은 거. 없었다니까요. 테이블이 없었어요. 네. 테이블이 없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이 공개가 됐죠. 합당 일정, 방식, 이런 내용 등이 담긴 한 7페이지 정도의 문건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게 대외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대표도 몰랐고 지도부도 몰랐고 그런 문건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는데, 안 그래도 미략설까지 나왔던 이 상황에서 거의 불을 지핀 셈이 돼버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합당이 성사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합당을 반대하는 측,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반청이라도 할 수가 있고 친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는 지금 계속해서 합당을 사전에 미락을 했다. 그리고 답정너 합당이다. 예.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합당과 관련된 실무 문서가 나왔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정청래 대표는 단순한 실무 추진 문건이었고 자신은 보고도 안 받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반대 측에서는 합당 미력 문건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작성된 시기가 1월 27일이라는 거예요. 예. 최초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최고위에서 1월 22일인데, 그렇다면은 1월 22일 날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한 이후에도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건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은 예. 정청래 대표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공격에 직면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집권당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합당 추진 논란은 정확하게 보면 본질이 권력투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작게는 8월 전당대회 때 과연 당권을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느냐, 네. 아니면 김민석 총리가 가져가느냐라는 성격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서는 차기의 대권을 과연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 또는 뭐 정청래 대표 아니면 조국 혁신당 대표가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10일 날 이제 의총이 열리는데, 네. 이 10일 날 의총이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사실상 합당은 이제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정성훈. 저는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 내부를 보면은 저 정치 평론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치도 해봤고, 지금 합당 반대가 50명 정도입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합당 반대가. 그러면 중도라든가 찬성이 130명이라고 이제 보면 산술적으로 보면은 합당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것은
공천을 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천을 위한 합당이라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그리고 구청장, 시장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별로 나눌 수도 없고 상당히 복잡하고 국회의원 정도면 몇 석, 서울에 몇 석 이렇게 해서 7대3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그것은 일정 부분 가능한데 그러나 왜 이 시점인가? 이것은 권력 투쟁, 조기 권력 투쟁이 으로 구도를 설명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은 결국은 저는 친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정청래 현 대표도 과거에 이재명 당시 대표라든가 이재명 의원은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권력을 통해서 총선으로 가기 전에 교두보를 확보해야만이 네네. 총선 앞둔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8월 당대표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예. 그런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 당대표가 이런 내부적인 합의도 없는데 왜 합당을 제의하겠습니까? 그것은 일정 부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예. 그런 권력 투쟁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예. 저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합당을 어떻게든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선수별로 만나서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따로 만나고 삼선 의원들 따로 만나면서 지금 소위 경청의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의원들을 각각 좀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 민주당 내 갈등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정청래 대표가 사실 뭐 합당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결정한 예. 게 아니고 합당을 이제 제안을 한 거고 또 제안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내 이제 선수별 의견도 그렇고 당원 의견도 그렇고 네. 여러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듣겠다는 입장이고 이런 차원에서 당장 10일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을 했고 예. 또 전당원 여론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사실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미 대선도 같이 치룬 상황이고 예. 그리고 뿌리도 같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할 길인데 네. 그럼 중요한 거는 시기의 문제인데 이걸 지금 선거 전에 이렇게 급하게 할 거냐 아니면 좀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 연대 정도로 좀 느슨한 합당의 이제 전초전 단계 식으로 하고 네. 그 뒤에 지방선거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합당 논의에 착수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지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쪽이나 이쪽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뭐 당내 권력 투쟁 저는 이렇게까지는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당원 주권 정당을 이미 표방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하자면 하는 거고 또 당원들이 선거 뒤에 하자 그러면 뒤에 하는 거고 예. 그래서 당원들의 여론을 좀 더 듣고 결정하면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합당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제 당원들의 생각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또 궁금한 점은 과연 이 국면에서 이번에 조국 혁신당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 합당 내용이 담겼던 문건에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지명직 최고위원회 혁신당 인사를 앉힐 거다라는 얘기까지 들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조국 혁신당의 흡수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황당할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벌써 지분이 정해졌어요. 네. 너희는 이것만 해. 겹방가 들어오서 사랑방 하나만 차지하고 안방은 우리가 계속 유지할게. 네. 뭐 당명도 우리가 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실 이 합당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는 합당을 왜 해야 하든가 가치관은 무엇이고 명분은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 정치에 어떤 또 순기능을 끼칠 것인가 우리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이걸 나가야 되는데 이 얘기는 사라지고 지분 얘기하고 당명 변경하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에는 한 자리 띄워주면은 지명직 한 자리 띄워주면 더 될 겁니다라고 과거 합당 사례까지 분석을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이 합당은 설령선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만 네. 이건 정말 껍데기만 합당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오히려 민주당의 권력 투쟁화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는 얘기 대신 요새 문 어게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합당은 문 어게인이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이 잘 설명되지 않으면 내용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국 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합당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서 조금 더 우려스럽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합당 반대론자들의 행태가 우려된다. 적으로 규정하고 합당 찬성론자들을 오히려 적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달려든다. 이 말은 합당은 하는 쪽이 맞다라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사실상 본인이 노골적으로 합당 찬성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예.
정청래 대표를 만난 이후의 뉘앙스가 사실상 합당에 찬성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계속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먼저 민주당이 결정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겠다라는 것도 사실 우회적으로 합당을 찬성하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예. 지금 뭐 합당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합당이 자초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합당 반대론자들을 공격하면서 합당을 좀 할 수 있도록 동력을 좀 불어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합당 논란이 오히려 당 내홍만 더 키운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지적들도 하고 나오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사실은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예. 이제 뭐 직원 8개월 정도 되셨고 그리고 지금 여러 국정 성과가 계속 이렇게 발표되고 있고 또 많은 또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좀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그 국정의 성과들이 이런 당내 요 내용처럼 비춰지는 게 좀 부담되는 건 있는데 어쨌든 예. 3월 5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법적으로 출마를 하려는. 그 전까지는 이 부분이 빨리 조속히 매듭이 지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당 시한도 아마 곧쯤일 텐데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토요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